2003년 4월, 보아이만 수면 위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평범한 주업 하루를 준비하던 중국 어부들은 수면 바로 아래 떠있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본 어떤 해양 생물보다도 컸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그들은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군용 잠수함이었던 것이다. 내부에는 승무원 전원이 사망해 있었고 구조 요청도 없었으며 고통의 흔적조차 없었다. 충격적인 소식이 연안 지역 전역에 퍼졌지만 중국 군부는 언론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일본, 미국, 아니면 어느 국가가 범인일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비극적인 사고였을까? 비밀무기부터 국제 음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다. 심해의 관,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비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 361호 잠수함 참사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다. 냉전이 1966년 치열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해군 개조 및 현대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 해군은 035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민급 잠수함을 제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것은 해상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유도 어뢰를 사용하여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용도였다. 소련의 633 프로젝트, 즉 로미오급 잠수함의 복제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강력했던 유보트 계열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최초의 타입 035A 잠수함들은 1968년에 성공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들에 비해 해저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켜 매우 쉽게 탐지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국의 잠수함을 연안에서 먼 해역으로 배치하는 위험을 거의 감수하지 않았으며 10년 후인 1985년이 되어서야 타입 035G 잠수함이 탄생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설계 사업이 비로소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리고 361호는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였다. 이전 세대들과 달리 361호 잠수함은 대잠 능력을 갖춘 최초의 변형으로 소음을 줄이고 프랑스제 첨단 DUUX-5 소나 시스템을 장착했다. 함선은 길이 76m, 폭 7.6m, 무게 2113톤에 달했다. 각각 5200마력의 출력을 내는 샨시 62390ZC-1 디젤 엔진 2대와 샹텐 제발전기 22대를 장착했다. 이러한 뛰어난 제원으로 수심 300m에서 최대 시속 33km로 자망할 수 있었다. 무장으로는 533mm 어뢰 발사관 8개, 14발의 대잠 어뢰를 탑재했다. 이것은 1995년에 배치된 중국의 음향유도 어뢰인 YU-3형이었다. 361호 잠수함과 359호, 360호, 362호를 포함한 3척의 다른 잠수함들은 랴오닝성 북해함대 소속 제12잠수함 여단에서 함께 복무했다. 2003년 4월 초, 중국이 미국 태평양 함대에 맞서 해상 접근 거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동부에서 잠수함 접근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있을 때 361호는 중국 동북 해안 앞바다 내이창산 군도 동쪽 황해에서 해상훈련에 참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곳은 원래 인구 14억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역이었다. 고대부터 역대 왕조의 왕들은 이곳에 의존하여 베이징과 텐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수로를 지켰다. 근대에는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이곳에서 베이징으로 곧장 진격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청일 전쟁의 치욕도 이 해역과 관련이 있었다.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날 총 55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인 청푸밍 소장의 지휘 아래
9명의 장교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에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 군대의 핵심이자 최고 전문가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5명의 정규 승무원 외에도 중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온 실습생으로 추정되는 15명이 더 탑승해 있었다. 당시 총 승무원 수는 70명에 달했다. 2003년 4월 15일 새벽, 함선은 출발 명령을 받았다. 순조롭게 출항하여 신속하게 예정된 위치에 도달해 훈련에 참가했다.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황해의 날씨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거센 파도를 동반한 풍력 6급의 바람이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승무원들은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했다. 어떤 위험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부상하여 육지로 돌아가야 했다. 361호에게는 다행히도 처음 며칠간은 매우 순조로웠고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승무원들은 항상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여전히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명의 잔인한 배치 아래 361호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4월 16일 새벽, 361호는 육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창산다오 앞바다에서 은밀 기동훈련을 실시한 후 산둥성 칭다오 위원회의 기지로 귀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심 200m에서 함선의 엔지니어들은 육지로 돌아가는 항해를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시스템을 충전하기로 결정했다. 디젤 동력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보통 잠수함이 수면으로 부상했을 때 수행된다. 그러나 군사기밀 문제로 인해 탐지를 피하기 위해 361호는 수중에서만 작전을 유지하며 스노클을 활용해 공기를 흡입했다. 이 시스템은 즉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스노클은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너무 높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후가 되자 361호는 수면 근처로 올라왔고 충전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승무원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공기 흡입구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확한 절차에 따르면 잠수함이 수중에 잠수할 때 모든 해치 덮개가 밀폐된다. 따라서 항상 함선 내부와 외부 사이에 매우 큰 압력 차이가 존재한다. 음압 상태에서 해치는 내부에서 열기가 극도로 어렵다. 홍콩의 주요 신문인 원웨이포에 따르면 361호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하고 스노클을 사용하던 중 해수면이 갑자기 상승하여 고장으로 인해 관 입구가 닫혔다. 그 후 관 입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때 함선은 점점 줄어드는 산소와 함께 밀폐된 상자로 변했다. 허용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70명이 동시에 제한된 공기 공급을 공유하면서 단 2분 만에 함선 내 산소가 거의 고갈되었다. 첫 번째 징후는 승무원들이 호흡곤란을 느끼고 현기증과 숨가쁨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분째가 되자 그들은 점차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안전요원들이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모두 산소 부족으로 쓰러졌다. 음압으로 인해 함실 문도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 없었다. 원래 비밀작전이었기 때문에 함선은 침묵 속에서 훈련을 받았고 외부 세계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겼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해안으로 긴급 호출도 전송되지 않았다. 운명의 날인 4월 25일 아침, 출항을 준비하던 중국 어부들이 수면 아래 검은색의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본 어떤 것보다도 컸다. 하지만 더 자세히 관찰한 후 그들은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잠망경임을 빠르게 알아챘다. 이것은 군용 잠수함을 식별하는 특징적인 표시였다. 이 정보는 즉시 중국 해군에 전달되었다.
초기 판단으로 인해 인민해방군은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침투한 잠수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361호 번호를 가진 민급 디젤 전기 잠수함 중 하나임을 알아챘다. 잠수함은 즉시 하이난 섬의 사냐 근처 위리낭으로 예인되었다. 그 후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갑자기 랴오닝성 동북부의 다롄 항구로 다시 이송되었다. 4월 26일 잠수함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조사팀은 잠수함에 탑승했던 70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음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이 소식은 즉시 중국 본토 전역을 뒤흔들었다. 침묵을 선호하는 국가답게 중국 정부는 함선에 대한 상반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발표나 논평도 하지 않았다. 많은 추측이 시작되었다. 산둥과 북한 사이 영해 한가운데서 훈련하던 함선은 북한이 중국을 은밀히 공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모든 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인 미국이 지목되었다. 너무나 큰 파장 앞에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고 2주 후인 2003년 5월 4일 저녁, 중국 정부의 공식 통신사인 신화통신이 중국 해군이 황해에서 훈련 임무 수행 중 민급 잠수함 한 척을 잃었다고 확인했다. 361호로 번호가 매겨진 함선은 북해함대에 배치된 같은 급의 6척 잠수함 중 하나였다. 미국 국방부는 베이징이 발표할 때까지 사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중국 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이 사고에 놀랐다. 함선을 직접 촬영한 모든 영상은 전무했다. 함선을 발견한 어부들의 신원은 은폐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장쩌민과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희생자 가족들을 위문하러 온 모습뿐이었다. 중국 해군의 발표가 함선을 발견한 어부들의 증언과 모순되고 잠수함의 실종 기간이 1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361호 잠수함 참사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의문이 제기되었다.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중국 해군 전문가 마이클 맥긴티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로 함선의 주기관 부분의 고장에서 비롯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 그 결과 산소 생성 장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질식사했다. 기술적 결함 문제와 관련하여 여론의 관심을 받은 또 다른 가설은 해수가 함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해수가 연료전지의 산과 결합하여 유독성 염소가스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일단 함선 내에 확산되면 이 유독가스는 전체 승무원에게 즉시 치명적일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근거가 있는데 당시 잠수함은 중국의 강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복제하고 있었고 고장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홍콩의 데일리 프레스에 따르면 잠수함 작전 훈련 중에 이 함선은 과도하게 함수를 하강시켜 해수가 내부로 누출되었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민급 잠수함의 최대 수용 인원이 55명을 넘지 않는데 사고 당시 361호 잠수함에는 70명이 탑승해 있어 규정을 15명이나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61호 잠수함이 추진력과 수용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른 사고 잠수함을 구조하거나 첩보원, 특수부대원을 비밀리에 적 영토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이 실험이 의도치 않게 재앙을 초래했고 사고의 진짜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 해군은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 잠수함 수색을 조직했다. 이것이 바로 사고 발생 10일 후에야 361호 잠수함이 발견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361호 잠수함 사고가 인적 오류로 인하는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의 평균 수심은 100에서 200m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잠수함의 잠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깊이다. 집중력 상실이나 위치 확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361호 잠수함 지휘관이 잠수함을 얕은 수역으로 이동시켰고 잠수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뢰하는 가설은 361호 잠수함 사고가 중국 해군의 AIP라는 이름의 비밀무기 세대 시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파동 생성 장치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인간의 활동과 적의 군사 장비를 마비시키는 무기 유형이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은 잠수함이 더 조용하게 작동하고 평소보다 더 오래 수중에 잠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무기 유형은 미군이 2000년에 육상 군사작전에 대해 시험한 적이 있다. 한동안 연구한 후 중국도 전자기 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바로 2003년 4월 16일 수중에서 이 무기를 시험하는 중에 361호 승무원에게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다. 일부 고위 인사들의 존재와 정품잉 소장의 출연은 이것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은 AIP의 시험작전을 관찰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과의 조사관 공개에 따르면 다롄 군항으로 예인된 후 361호 잠수함을 검사한 결과 가설에서 제기된 것처럼 함선의 주기관 시스템 고장이나 선체 내 염소가스와 관련된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361호 잠수함이 중국 해군의 전자기 무기 시험의 희생양이었다고 믿는 이유다. 사고 발생 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민급 잠수함 제조 계획을 무기한 중단하고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송급 잠수함 세대 제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고와 관련하여 해군사령관, 수인성 제독, 정치위원 양화이칭, 북해함대 사령관 딩이핑, 북해함대 정치위원 천시한편, 참모장 샤오니시안을 포함하여 부정확한 지휘와 명령으로 인해 중국 해군의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해임되었다. 이것은 중국 해군 역사상 가장 대규모 해임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실제로 함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중국이 함선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모호하다. 화재, 선체 폭발, 산소 부족 중 무엇이 실제로 사고의 원인이었을까? 어떤 설명이든 간에 이것은 인구 14억 국가가 잠수함 제조 및 운용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높은 유지보수, 제조 및 승무원 훈련 기준만이 유사한 재앙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베이징이 해군의 원약 능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사항이다. 361호 잠수함 사고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쿠스호가 사고를 당해 118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지 불과 3년 후에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ARA 산호안, 블라디보스토크의 킬러급 잠수함 화재 사건, 인도 아리안트 잠수함의 침수 사고를 포함한 최근 잠수함 사고들은 잠수함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이지만 운용하기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작은 실수나 기술적 결함만으로도 잠수함은 승무원을 해저에 묻는 관이 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보고 싶은 재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